그러면 여기서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권리 분석할 거 없고요. 뭐 배당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한학교 양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수 확인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매 전에 유료 경매지 사이트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유료 경매지 사이트라고 하면 뭐 지지 옥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옥션원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등등의 여러 가지 유료 경매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유료 경매지 사이트를 가입하신 다음에 그 유료 경매지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 관해서 여러분들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2단지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고요. 210동 1603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경매지를 보고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임차인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에 보면 여기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해서 21년 9월 13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맞는 건지 여기 등기부 현황에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 같은 말이라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21년 9월 13일은 어떤 권리냐? 바로 근저당이라는 권리가 21년 9월 13일로 가장 최선 순위로 걸려있는 근저당이다. 그래서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23년 2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느린가요, 빠른가요? 느리죠. 임차인의 전입 일자 날짜가 23년 2월 20일이고 21년 9월 13일이니까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느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라고까지 권리 분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권리 분석할 거 없고요. 뭐 배당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는 대항력이 있는 그 물건의 경매지 내용에 관한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지금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여기 22년 1월 4일 압류로 되어 있는 권리가 가장 빠른 접수로 되어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압류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2년 1월 4일 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날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20년 5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날짜보다 대략적으로 2년 더 빠른 거잖아요, 전입 일자가. 그러면 이 임차인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초보일 경우에는 약간 패스를 하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대항력이 없는 물건,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그 이후에 전입되어 있는 물건들을 먼저 처음에 보시면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팔 수 있는 가격을 조사하면서 그런 현장에 관한 스킬을 먼저 익히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거 먼저 기술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단 이 물건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빠르게 있다, 전입 날짜가, 그러면 대항력이 있고, 말소 기준 날짜보다 느리게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여기서 딱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스텝이 뭔가요? 이제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야 될까요? 현장에 가면 건물에 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외부를 둘러보는 겁니다. 또는 아파트 이제 이 210동까지 직접 내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접 가봐서 주변의 입지들은 어떤가,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학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있는지, 또 교통편은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도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입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미나칼리비입니다. 미나칼리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나칼리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 전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또는 두 번째는 직접 현장에 와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과 소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현장에 와서 관리사무실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할 때 그냥 문득 딱 가서 저 16층 여기 미나칼리비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도 약간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생활의 지혜를 또 그때는 발휘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음료수나 또는 뭐 바카스라든가 그런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면서 그 관리하시는 그 직원분한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여러 경매인들이 조사하러 이 미나칼리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미나칼리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아니지만 음료수 드시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미나칼리비를 좀 유연하게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그분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미나칼리비 많지 않아요. 그냥 뭐 낙찰받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미나칼리비 정산하시죠. 또는 미나칼리비를 또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그 직원분한테 안녕하세요, 저 혹시 경매 물건 때문에 미나칼리비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직원이 210동 뭐 16층 몇 호요? 라고 먼저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매인들도 조사하러 갔었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약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한 명이지만 여러 명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왔는지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몇 명 왔는지, 그때 그러면 혹시 저 말고 몇 명 정도 왔었는지도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서 답변을 들으면 입찰자의 경쟁 수가 최소 요만큼 이상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사가 끝나면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팔 수 있는 가격, 시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초보자들이 가장 또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그쵸?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서 이제 좀 삐죽삐죽 되잖아요. 저기요, 그 경매 물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거짓말을 못해요. 연기를 못해. 마치 이 물건을 뭐 사러 왔다 또는 뭐 팔러 왔다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연기가 안 돼가지고 말을 이제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용기 내서 말을 했더니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뭐 경매 물건은 우리 취급 안 한다 그러면서 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몰라요,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면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초보 때는 그러한 것도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의 그런 반응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컨트롤을, 이 멘탈을 잘 잡으신 다음에 다른 공인중개사 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이 혹시라, 물론 공인중개사님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약간 비협조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온 다음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팔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가격까지가 또 나왔다. 그 다음에 스텝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수익률을 봐야 되잖아요. 과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에 팔 수 있는데 현재 시작가가 1억 2천이다. 그러면 1억 2천 이상을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에 팔 수 있는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3,500으로 입찰 가격을 쓴다. 그러면 1억 3,500으로 쓰되 그 밑으로 또 뭐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과 비용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 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억 3,500으로 썼다가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뭐 1억 4,200이 나왔다. 그러면 1억 4,200 원가에서 1억 5천을 판다. 예를 들면 뭐 세전 800의 안전마진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고 간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권리 분석을 깊게 공부하면 경매를 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그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 경공매에 관한 이 투자판을 저와 함께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꼭 경공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